내일 테슬라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오면요, 지수가 또 1, 2% 하락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, 오늘은 빅테크랑 TQQQ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오늘 올해 3번밖에 없었던 일이 일어났어요. 화면을 보시면 이제 TQQQ를 흐름을 보실 수 있는데, 요게 이제 내려가는 저항선을 올해 3번 돌파를 했었어요. 그 전에 2번 했을 때마다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었어요. 첫 번째는 돌파했을 때 단기적인 큰 반등이 있었고, 두 번째는 여기서도 돌파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CPI가 나중에 안 좋게 나와서 한 번 더 하락을 했어요. 근데 여기서도 매수를 하셨어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매수점이 됐었어요. 세 번째, 오늘 이 내려가는 저항선을 오늘 TQ가 돌파한 상태예요. 보시면 포인트가 4개 이상 이어졌을 때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돌파했고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5번째 돌파했고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이때 돌파한 거죠. 그래서 원래 이렇게 내려가는 저항선을 돌파하면요,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하락 트렌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, 그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번 달 매수 결제를 한번 확인하시면 지금 TQQQ랑 SQQQ가 지금 거의 똑같아요. 그 정도로 상승장에 베팅하는 분들과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분들이 지금 반반이라고 보시면 돼요. 최근 한 달 동안 보시면요. 그리고 테슬라가 3등, SOXL이 4등, 그 다음에 SOXS라는 ETF예요. 그게 5등이고, 이렇게 지금 탑5가 라운드업 된 다음에 그 다음 애플, 엔비디아 이렇게 있습니다. 최근 일주일간 보셔도 오히려 쇼트 결제가 더 많기는 해요. 근데 이제 TQQQ가 3위, 그리고 오히려 SOXL이 너무 많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시고 제 생각엔 매수 결제가 꽤 들어온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런 흐름으로 지금 해외 거래 내역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TQQQ랑 이런 빅테크 주식을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제일 중요하죠, 결국.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려가는 저항선이 지금 돌파된 상태잖아요.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는 반대로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, 지금 지수 흐름이랑. 근데 요게 이제 지지선 레벨을 뚫고 내려올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. 이거는 주식시장에 조금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동안 없었던 흐름인데 이제 고점 포인트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좀 그려지면서 내려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자, 그래서 일단 TQQ랑 QQQ랑 빅테크를 분석을 할 때 일단 QQQ ETF 안에 어떤 주식이 비중이 큰지 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지금 TQQQ 알로케이션을 좀 보시면 애플이 13.5%,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0.5%, 그리고 아마존이 사실 6.9로 지금 3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구글이 두 클래스로 나눠져요.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요 7%가 조금 넘거든요. 구글이 3위, 그 다음 아마존, 그 다음 테슬라로 탑5가 라운드업 돼요. 근데 오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. 생각보다 잘 나왔는데 요게 비중이 사실 이제는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해서 넷플릭스 비중이 1%밖에 안 돼요. 자,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넷플릭스가 오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온 다음에 14%가 장후에 올랐어요.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QQQQ도 장후에 1.6%가 오른 상태입니다. 물론 이 변동성은 선물 시장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거릴 가능성이 높지만요. 그래서 넷플릭스가 그만큼 지금 QQQ에 임팩트를 크게 줬다는 뜻이에요. 넷플릭스를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죠. 지금 테크 실적 발표 제일 처음으로 발표한 주식 중 하나니까요. 자, 그래서 넷플릭스가 생각보다 구독자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, 여러분. 그래서 보시면 예상은 이제 1밀리언밖에 안 됐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잘 나왔죠. 그리고 이제 EPS랑 레비뉴도 둘 다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. 여기 가서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EPS는 예상이 2.13이었는데 3.1이 나왔고, 매출은 이제 7.8이었는데 약간 더 좋게 7.9가 나온 상태입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요 서브스크라이버 숫자 같아요. 여기서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. 이 서브스크라이버 그룹 중에 한국, 중국, 일본 이런 리전이 1.43 밀리언 서브스크라이버 그로트가 여기서 왔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US 앤 캐나다 리전이 겨우 10만 밖에 안 됐다고 나와 있죠.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모든 그로트가 아시아 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아무튼 제가 미국에 사는 입장에서 넷플릭스 파퓰러리는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서브스크라이버 차이가 확실히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. 그래서 지금 미국 넷플릭스만 보고 분석을 하신 분이 이 주식을 사실 많이 쇼트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분들은 이제 미국만 분석했기 때문에 조금 잘못 분석하신 케이스인 거죠. 아무튼 테크 실적 발표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스타트예요.
자,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언급해드렸어요. 어제도 좋은 사인이 좀 다른 주식들보단 최근에 더 보였다고 말씀해드렸고요. 근데 넷플릭스는 흐름이 굉장히 잘 보이는 주식 중 하나였어요. 여기서 보시면 크게 개파락했고, 여기서 보셔도 크게 개파락했고, 지난번에는 어느 정도 갭 상승을 했고, 이번에도 이제 갭 상승할 예정이죠. 근데 보시면 실적 발표 전에 힘을 못 받았죠, 이때. 하락을 했어요. 그 다음에 3달 동안 주가 흐름이 이랬는데 지수 대비 힘을 못 받은 게 딱 보이죠? 그 다음에 또 대폭락했어요. 근데 갭 상승한 다음에 이번 3개월 동안 보시면 이 흐름이 다 나와져 있어요. 지수 대비 힘을 더 받았죠.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더 잘 상승을 했죠. 그래서 이 RS 레이팅이 생각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투자자들이 이유 없이 지수 대비 이 주식을 더 매수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다고 보시면 돼요. 물론 이러다가 실적 발표가 안 좋아서 하락하는 적도 봤어요. 근데 확률적으로 볼 때 이런 사인이 있으면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 관한 안 좋은 아리클이 많아도 주가 흐름은 이랬다고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고요. 자, 그래서 당연히 넷플릭스가 지금 QQQ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다른 주식들도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주식을 보시면 이번 쿼터에 2% EPS 성장률과 6% 매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어요. 문제는 가이던스일 것 같아요.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그 수요 때문에 워낙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, 그러면 이제 결국 반도체가 저는 스마트폰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그게 조금 애플 같은 경우는 걱정이 되고,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좋은데 이제 전에 있던 실적 발표 몇 번을 봤을 때 경고를 줬었어요. 그러니까 이 환율 강세 때문에 인터내셔널 기업이긴 한데 매출 타격도 있고 수익 타격도 있다, 뭐 그런 발표를 많이 했거든요.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물론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는 조금 내려오고 있지만 지난 3개월, 뭐 6개월 동안은 많이 올랐어요. 그래서 단기적인 그 타격이 조금 있지 않을까, 그게 걱정되고,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애플보다 좋게 보는 점이 이제 내년 전망이 훨씬 좋아요.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이라서 경제 타격을 덜 받는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, 애플보다.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워낙 예상이 적어요. 예상이 지금 9%밖에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9% 정도면 비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워낙 익스펙테이션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괜찮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. 그래서 올해 보시면 지금 EPS 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%를 예상하고 있고, 그 대신 내년에는 이제 15% 다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죠.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매출 성장률을 오히려 올렸어요. 근데 과연 이 올린 매출 가이던스에서 또 좋은 실적 발표를 할지,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, 사실 그때보다 지금 금리가 훨씬 더 예상 금리가 적어도 올라간 상태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컨슈머 액티비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할지 이것도 굉장히 지금 궁금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수익을 내는 돈을 바로바로 잘 투자하는 기업이라서 EPS 성장률로 판단하기에는 밸류에이션 하기 굉장히 힘든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그 두 개는 딜리버리 숫자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2주 전에요. 그 다음에 이제 트위터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어느 정도 매도해야 되고 어느 정도 팔아야지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는지, 약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. 물론 그게 다 끝났다고 얘기도 하긴 했지만요. 그래서 이슈 때문에, 그리고 중국 팩토리 셧다운도 어느 정도 있었었고,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실적 타격이 있을 수 있다, 그 정도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여전히 장기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수 대비 힘을 받는 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.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흐름이 보였죠.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수 대비 스트렝스를 3개월 동안은 봤다가 최근에는 사실 약간 내려가면서 플랫 라인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별 움직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수 대비 조금 하락하고 있어요. 최근에 조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와주고 있어도 이것도 사실 애플이랑 흐름이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, 알파벳도 최근에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넷플릭스 같이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, 아마존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. 갭 상승해준 다음에. 그 이유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이고, 컨슈머 액티비티가 줄어들다는 지금 에코노믹 데이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그것 때문에 지금 좀 하락 트렌드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,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두 악재 때문에 굉장히 좋은 RS 스트렝스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내려갔고요. 그래서 지금 5개의 주식 다 RS 레이팅으로 봤을 땐 지수 흐름이랑 좀 비슷해서요.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태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 레벨에서는 일단 익스펙테이션이 워낙 낮고 지수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하는 거는 크게 반대는 안 할 것 같아요. 자, 근데 리스크는 확실히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. 그래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선물도 1%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. 나스닥으로 봤을 때.
하루에 지수 1, 2% 스윙 정도는 정말 예상해야 될 것 같아요. 내일 테슬라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오면요, 지수가 또 1, 2% 하락할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하나 설명해 드리면, 실업률이 지금 아직도 낮잖아요. 그렇다는 거는 아직도 소비자 지출이 전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그만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, 일을 하게 되면 돈을 쓰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번 쿼터까지는 지출이 살아날 있을 것 같고,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실적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미 어플라이 매트리얼 같은 주식은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왔고요. 지금 미중 갈등과 새로운 라이센스 규제 등등 때문에 전망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. 반도체 기업이. 그 대신 기대치도 그만큼 낮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지수가 올라줘야지 TQQQ, QQQ 이런 빅테크 주식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. 제일 큰 리스크는 결국 연준 금리 인상 리스크예요. 11월 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7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정된 상태이고, 이제 12월 14일 이때 75포인트 인상이 지금 66% 정도 돼요. 그래서 1.5%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연준이 스탠스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, 일단 지금 CPI랑 PCE 그 숫자가 내려온 사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연준이 매파스러운 스탠스 유지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하락했고, 하락 트렌드는 벗어나는 사인이 좀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매크로적인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스윙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. 하락할 땐 더 많이 하락하고, 상승할 때는 3배보다는 덜 상승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파악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.